자, 합시다. 일단 아까 약간 쌤이 이제 뭐 시우랑 유경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제 꿈과 희망이 넘치게 해줬어야 했는데 승진아 미안하다, 그렇지? 미적분아 못 나왔겠네.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그렇지 쌤이. 일단 그거 좀 일단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안내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합성함수 미분을 배워서 이득이 되는 게 이제 아주 조금 있거든. 정말 많지는 않고 정말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h가 합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2h 빼기 f1 마이너스 3h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 있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1이 얼마다 그때 이제 20의 값을 구하시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 변수가 h라서 이 주어진 이 분수식은 우리가 이제 h에 대한 함수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담당 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면 쓰지 마. 그치? 혹시 로피탈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로피탈 정리라고 있는데 이제 짱 좋은 겁니다. 짱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가 너무 좋아서 수학 실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gx분의 fx 이렇게 주어졌는데 두 가지 만족하면 되거든. 첫 번째는 f와 g가 모두 미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꼴이 0분의 0꼴이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사실 다른 것도 되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에 쓸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그럼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물론 이제 부모가 0이 되진 않아야겠지. 부모가 0이 되진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극한을 g분의 f의 극한을 구하러 가면 도함수끼리 극한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지. x제곱 물론 재미는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거나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쌤 분모 미분하고 혼자 미분했지. 한 번 더 미분. 로피탈은 이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꼴이 깨어지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로피탈이야. 괜찮아? 다시. 괜찮아? 이게 로피탈이 알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풀게 되면 원래 의도는 뭐지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 약분하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찾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출제자 의도를 삐껴나가는 풀이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수학 실력을 줄여. 그러니까 식을 변형하는 것도 사실 수학 실력 중에 하나잖아, 맞지?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그거를 피해가게 만들어. 이해했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문제를 풀 때는 문제 그 한 문제 맞추고 내가 끝나면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 일이 없어. 맞으면 장땡이잖아, 맞지? 문제는 시험에 아니고 공부할 때는 저렇게 풀면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로피탈이 이게 쌤 느낌상 이래. 로피탈이 먹히는 문제 안 먹히는 문제가 한 반반 정도 되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9대 1이야. 안 먹히는 문제가 90%야. 아니 정확히는 의미 있는 문제는 다 안 먹혀. 쉬운 문제만 먹혀. 근데 쉬운 문제는 어차피 나도 어떻게든 풀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애매하게 좋은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히 경신고는 서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로피탈 정리 쓰면 0점 이렇게 써.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경신고 그런 거 엄청 싫어했어. 엄청 싫어. 조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싫어하더라고. 아예 0점이라고 써놔. 그래서 너희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자, 여튼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적당히 이야기 해봅시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할 때 이제 그냥 h에 대한 함수니까 분모 미분에 1 분자 미분을 할 건데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합성함수 미분할 거야. 2h 곱하기 2 이렇게 마이너스 f 프라임 1 마이너스 3h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면 0분의 0분이 깨졌잖아, 맞지? 그럼 이제 h 0 그냥 대입합시다. 1분의 2 f 프라임 1 그리고 더하기 3 f 프라임 1 그래서 5 f 프라임 1이 된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풀이로 공식화시켜서 외우긴 하잖아, 맞지? 그냥 차이가 오니까 5 된다고 그냥 하고 넘어가거든. 어쨌든 저런 식으로 옵티탈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문제 있지 않나? 선생님이 지금 숫자를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마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f1이 얼마고 f 프라임 1이 얼마고 해서 이제 저 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 있었지 않아? 혼자는 기억나지? 저 어떻게 풀지? 승민이 기억나? 기억 안 나면 때릴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기억 안 나면 때릴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선생님이 승우쌤한테 말하면 승우쌤이 내셨다고 막 엄청 뭐라 할걸? 민구가 이거 안 배웠대?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재원이 기억 안 나는 표현이지 왜? 민구 기억나?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렇지? 왜냐면 시너지 있어. 마포 교과 써도 있어. 그럼 안 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기억 안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푸는 거 아니었어? 기억나? 이거 내신에 나와,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그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유형 다 했잖아 지금. 슈도 했지?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 오케이. 기억나야 돼, 알았지? 요거는 조금 중요한 유형, 아주 중요한 유형 아니고 조금 중요한. 뭐 시험에 나왔자? 첫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야. 어려운 유형 아닌 거잖아, 알았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일이거든. 이 상태에서 그냥 도둑살 때려. 그럼 이제 분모 미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고 하면 그냥 끝나. 괜찮아. 그래서 옵티탈이 꽤 괜찮아, 알았지? 꽤 괜찮아. 근데 쌤들이 아마 너희들한테 이제 너희들 타락시키고 싶지 않으셔서 설명을 안 하셨을 거야, 옵티탈.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타락.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풀이를 좀 이렇게 피해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식변형을 해서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반드시. 저걸 저렇게 변형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로 저격당하면 곤란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항상 저런 건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쌤은 이제 설명이 편의상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만약 어떤 복잡한 애들 들어가 있어도 이를테면 또 예를 들어 만약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제 옵티탈 쓰려고 하는데 옵티탈은 이제 알았다고 하자고. 근데 이제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면 된다던데 얘를 미분을 못 하겠네라는 사태가 생긴다고. 이해했지? 근데 저걸 뭘 쓰면 된다고? 그냥 합성함수 미분을 쓰면 된다고. f 프라임 x제곱 곱하기 2x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을 알면 조금 좋다. 많이 좋다 아니야, 알았지? 많이 좀 밸런스가 맞아 안 맞아?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다시 맞지? 조금 좀. 괜찮아? 이제 그거 계산해서 푸는 거지. 할 수 있겠어? 다시.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 두 번째 거는 사실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건데 아마 최근에 너희가 그 수투 수업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바로 전 시간에 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이거일 때 뭐 f 프라임 1을 구하시오, f 프라임 2를 구하시오 이거 했지?
아주 최근에 했을 걸 이 문제는. 재원이 표정이 지금 나는 모르겠다. 민수 기억나니? 승민이 기억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승우 기억나? 어떻게 해? 0 0 넣고 그럼 이제 F0이 0인 거 확인. 그 다음 주어진 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내가 만약 F'까지 1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긴 하거든. 이제 우리 보통 모범 풀이는 y 대신 h, y 대신 h, y 대신 h. 그래서 fx 더하기 fh 더하기 xh h분의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잠깐만 쌤이 바보같이 썼군요. 그치? 잘못 썼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쓰면 얘가 요거 약분하게 되면 쓸 필요도 없겠네 이제. 요거 약분하게 되면 x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고 fh가 돼. 근데 이게 f0이 어디 갔니? f0이 0이라서 얘는 빼기 f0을 써도 괜찮고 따라서 이 전체는 f'0이 되어서 x 더하기 f'0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f' 제로가 이었으니까 얘는 x 더하기 2가 되고 만약 f'1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건 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재원 이거 했지? 예. 많이 쓸 리가 없어. 많이 쓸 리가 없어.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속칭 이것도 해주셨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쓰면 좀 편하긴 해서 이 편미분이라는 걸 쓰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상수, y를 변수 취급하고 미분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x를 상수, y를 변수 취급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양변 미분을 할게. 미분을 하게 되면 다시 미분을 할 건데 이 친구 미분하면 뭐 되지? 0. 왜 0이지? x는 상수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x에서의 함수값 같은 거라서 그냥 0 되는 거야. 숫자라서. 얘 미분은 뭐가 돼? f'(y). 얘 미분하면 얘는 y에 대한 1차식 미분하면 x만 남는 거지. 괜찮아? 얘 미분하면 뭐 돼야 되지? 1차식이 합성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냥 미분하고 이 x 더하기 y를 미분한 걸 곱해주는 거지. 근데 y 앞의 계수가 어차피 얼마? 1.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y에 0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y 0 대입. 그러면 x는 x 더하기 f'. 괜찮니? 그리고 얘는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빨라. 이해했어? 그러니까 피해가게 못 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 친구는 로피탈 쓰면 진짜 더러워지게 낼 수 있거든. 이 친구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이걸 피해가게 되는 게. 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쌤이 모르는 쪽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본 문제들 중에는 없었어. 내가 본 문제가 좀 많으니까 사실 웬만하면 없다고 생각이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친구를 쓸 때 딱 요 한 줄을 쓸 때 이제 요거를 미분할 때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이제 깔짝 썼다. 자, 스치듯이 썼다. 그 수준의 이득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것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돼, 받아들여. 이러면 이제 시험 치는 데 지장이 없잖아, 맞지? 사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 정도 합성함수 미분할 때 이득되는 거. 맞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짜잘하게 하다 보면 약간 선생님들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긴 한데 그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어쩔 수가 없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생기거든. 그런 걸 좀 아주 좋다 정도야. 괜찮니?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뭐 합성함수 미분의 눈꽃만큼의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도 이 라인이 복잡해지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때 좋아. 로피탈은 그냥 다 무시하고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할 때 계산 과정 중에 합성함수 미분이 섞여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야.
어떤 양이 딱 요만큼 딱 요만큼. 이득이 너무 크면 그것도 문제잖아, 맞지? 딱 그 정도 이득이 있어. 다 됐고 이제 기능 위주로 해봅시다. 쌤이 미적분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한계라. 미적분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맞지?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 전달에 깨졌는데. 아, 전달에 깨져서. 아, 그건 이제 무조건 현실은 일단 공식 바다라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인이 달라. 근데 이제 뭔가 좀 일단 하면 이제 좀 쉽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게 해줘야 되는데 좀 실패. 자, 일단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음함수, 역함수 3개가 남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쌤이 약간 러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중에 매개 변수랑 음함수는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성함수까지 살짝 섞어서. 자, 해봅시다. 일단 먼저 처음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매개 변수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결국 함수의 기본인 거지. 함수의 가장 기본. 와, 재원이 이제 자세를 잡았네. 너무 자세를 잡았어.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재원아 힘내자. 자, 함수는 결국 인풋과 아웃풋의 대응관계야. 그러니까 x가 뭐고 그에 대응되는 y 값이 유일하게 정해지면 우리는 그러한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그게 x, y 사이 관계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매개하다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지? 중간에 다리 같은 놈이 있다는 얘기야. 매개체라는 게 원래 어떤 다리를 이야기하는 중간 다리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다리 같은 놈이 있어서 걔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t제곱 마이너스 3, y가 2t 더하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오케이? 그럼 t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된 x값과 y값도 어떻게 돼? 딱 정해져 버리지. 그때 그 x값을 인풋, y값을 아웃풋이라고 해버리면 저거는 x와 y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 친구를 많이 쓰긴 합니다. x는 이제 코사인 x,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매개변수 함수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당연히 함수가 아니지, 맞지? 그럼 뭐가 돼? 동그라미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군데 만나잖아.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저 친구를 적당히 자르면 함수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혹은 함수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쪽 위쪽 딱꿍만 보면 얘는 함수인 거 맞지? 아래쪽 딱꿍만 보면 얘도 함수인 거 맞지? 우리는 저거를 각각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언제든지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실제로 언제나 할 수 있어. 다만 그게 저렇게 잘생긴 친구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엄청 못생긴 친구들은 저렇게 쉽게 못할 수 있을 뿐 어쨌든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음함수도 함수로 보겠다는 거지. 저기서 음은 그 임플리시트야. 헷갈려. 이거 맞는 거 같아. 맞나? 네. 저는 무슨 뜻이지? 맞아요. 무슨 뜻이야? 뜻이야 무슨 뜻이야? 함축적인. 함축적인 거죠. 숨겨진 함축적인. 뭐 이런 뜻이. 어차피 이제 감을 알면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음함수라는 말은 숨겨진 함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저 식은
어떤 여러 개들의 함수의 합의 형태, 그러니까 내가 굳이 까보자 하면 함수들로 쪼갤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을 제한을 걸게 되면 실제로 이 위쪽 뚜껑은 y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쓸 수 있고 이 아래쪽 뚜껑은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지. 그래서 어떤 함수들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보통 음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를 뭐라고 하겠어? 음의 반대가 뭐지? 양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양함수라고 해요. y는 fx 꼴. 그러니까 관계가 오픈된 형태를 양함수, 숨겨진 형태를 음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림을 못 그리네. 자, 괜찮아. 이 정도면 거의 뭐 인공지능 잘 그렸다. 자, 어쨌든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여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점이 있다가 하자. 요 점에서의 접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 오케이. 나 제일 처음에 근본은 이제 고1 방법이지. 자, 고1 방법은 뭐지? 원과 직선이 나와. 그럼 항상 해야 되는 행위가 뭐야? 이건 너희 수능까지 가져가는 행위거든. 원과 직선이 나왔어. 뭐 해야 돼?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 걔가 수직되는 거지. 이거는 완전 근본 같은 접근이야. 아,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뭘 아니까?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게 되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의 이 기울기인데 걔랑 수직이니까 역수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고1식이야. 물론 이제 우리 접선 공식을 써서 2분의 x 더하기 2분의 루트 3 y는 1 이렇게 해도 괜찮지?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서 자, 뭐 이렇게 공식 있었잖아. 중학교 고1 때 기억하지?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고2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위쪽은 뭐로 봐도 괜찮다고. 이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함수를 바꿔도 괜찮다고. 자, 그래서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함수를 미분해서 2분의 1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하겠답니다. 자, 해봅시다. 이번엔 y 프라임. 얘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 지금 x 좌표가 2분의 1이잖아, 맞지?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표현했네. 자, 다시 x에다 2분의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럼 마이너스는 역수를 취하라는 얘기고 2분의 1제곱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어서 약분하면 이제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왜 부호가 이렇게 나왔지?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인데 맞지? 그림도 봐도 음수고. 봐봐. 요거를 미분한 걸 내가 곱했다, 맞지? 쪽팔림. 다시 민망. 다시. 미분하고 여기다가 2x를 곱했어야, 마이너스 2x를 곱했어야지. 그치? 이걸 안 했어, 쌤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빨리 힘들어보세요. 민망. 이렇게 될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아까 했던 대로 얘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한 거야. 괜찮니? 자, 세 번째. 우리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할 건데 얘는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건 뭐라고? dy dx라고. 괜찮아? 항상 그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약간 체인 룰을 약간 변형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dt가 약간 약분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dx dt는 뭐야? 저 x를 다시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매개변수 표현한 게 이겁니다.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거는 이미 봤지. 어떻게 돼?
요 각의 크기가 t일 때 이 원위의 점의 좌표가 뭐가 돼? 코사인 t, 사인 t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이제 만약 지금 이 쌤이 한 요 얘기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여기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확인해도 좋고 그래도 좀 불편하면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dxt는 분모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 dy dt는 이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t가 되겠지. 그리고 이때 혹시 이때 이 각이 얼마인지 알겠어?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 3인 건 설명 안 해도 되지? 재원아, 예. 자고 있었어? 아니. 오, 설마 아니겠지 않지?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음함수 미분을 할 건데 음함수 미분은 우리가 저 친구를 이 합성함수 미분에서 푼 방식이 저 친구를 이제 양함수로 표현하고 미분을 했거든. 근데 음함수 미분의 의도는 저 상태 그대로 미분하겠다.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를 그냥 미분할 거거든. 얘를 그냥 이제 미분을 하자. 그럼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 2x가 되겠지. y제곱 미분하면 뭐가 될까? 가 곤란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 2y 곱하기 y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리고 는 0이 돼. 무슨 얘기냐면 이 y 제곱을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하자. 오케이. 그럼 2y가 되지. 그리고 그냥 그 옆에다가 y 프라임으로 곱해주면 돼. 사실 아까 ln 절대값 y 미분할 때도 어떻게 했지? y분의 y 프라임이라고 썼잖아, 맞지? 아까 로그미분에서 이렇게 썼었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사실은. 얘를 그냥 y를 미분하고 그다음 뭐 한 거야? y 프라임을 곱해준 거야. 근데 분수식에 곱했으니까 분자에 올라가 버린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돼. 따라서 마이너스 y가 2분의 루트 3, x가 2분의 1.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와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오케이? 얘가 음함수 미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조금만 정리할게. 결국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저렇게 풀어도 괜찮다.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풀이가 저런 풀이가 더 편하거나 아니면 실질적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들도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적절한 풀이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매개변수 함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함수끼리의 대응 관계가 x는 ft, y는 gt꼴로 주어지는 함수를 우리는 매개변수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대응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때의 미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목적은 똑같아. dy, dx를 구하는 거야. 이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dy, dt 그리고 dx, dt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x가 t에 대한 함수일 때 x를 미분하는 걸 품모에 쓰고, 품모를 쓰고, 그 다음에 y가 t에 대한 함수일 때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분자에 쓰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매개변수 함수 미분은 그래서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냥 분모 미분 그 뭐지? x를 미분한 걸 품모에 쓰고 y를 미분한 걸 분자에 쓰기만 하면 끝나. 괜찮니? 논리는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문제 조금만 봅시다. 문제. 우리 그 필수제 1번 볼게. 이건 음함수는 약간만 이따 얘기합시다. 자, 필수제 1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x가 루트 t 더하기 1이라고 주어지, y가 t제곱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어. 자, 그러면 dy, dx는 어떻게 쓴다고? 그냥 분모에 x 미분한 거 쓰는 거야. 그럼 얘는 t 더하기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t제곱 더하기 2분의 t 이렇게 쓰면 끝이야. 괜찮니? 저걸 더 정리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문제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x는 t 마이너스 it.
다음에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사이클로이드라는 겁니다. dy dx. 자, 그럼 얘는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인데 1 미분하면 0.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t 미분하면 1. 그리고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 재훈이 이제 보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기변수 했고요. 이제 음함수 미분 가죠. 음함수. 자, 음함수는 이제 무언지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식으로 표현하기엔 좀 곤란해서 음함수라는 것은 함수의 관계가 숨겨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음함수 미분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아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던 건 여기 있군요. 여기서 제일 이제 불편했던 건 x제곱 2x 미분한 거 아무 문제 없어. 1을 0으로 미분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제 중요한 건 이 y제곱이라는 친구를 미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d dx gy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d dx y제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왜? 우리는 항상 dy dx를 구하는 거라서. 미분하는 거는 항상 x에 대해서 하는 거야. 결국 이 식도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dy dx가 되는 거잖아, 맞지? x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게 다만 그 식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었을 뿐 항상 구한 건 dy dx. 오케이. 자, 얘 해봅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체인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처리할 때 우리가 체인룰을 쓰는 거거든. y에 대한 식이므로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d 얘를 이렇게 쓸게. d dy gy 이렇게 쓸게. 그럼 얘는 이제 이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뜻이야. 근데 여기 앞에다 뭘 쓸 거냐면 dy dx를 쓸 거야. 그러면 dy가 약분되는 것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좌변식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뭐야? 얘는 dy dx 곱하기 g 프라임 y. y를 우리가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g 프라임 y라고 써도 괜찮거든. 다시 얘는 g 프라임 y 곱하기 dy dx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dy dx는 y 프라임이라고 써도 괜찮다고 한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dy dx 곱하기 d dy 약분되는 것처럼 y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y 제곱이라는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뭐가 돼? 당연히 뭐가 돼? 2y가 되겠지. 그리고 걔를 자리를 바꿔서 dy dx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y 프라임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결론은 뭐지?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뒤에다 y 프라임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가 결론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에 y 제곱 더하기 y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 친구를 미분하래. 그럼 y를 x처럼 생각하고 2에 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x가 뭐야? x처럼 생각하는 거지 x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어쨌든 2y 더하기를 쓰고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라고.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사실 이 함수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 y랑 fx의 관계가. 다시 말해서 d dx gy라는 친구는 원래 y가 어떤 x에 대한 함수인 거야. 그 함수 관계를 알고 봤더니 y랑 x랑 이런 관계가 있었대. 이런 함수였대. 양함수로 표현하면 저렇게 된대.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지. 그럼 다시 얘는 그냥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쓰지 뭐.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랑. 다시 fx는 아까 뭐였는데 fx는 뭐였는데 y였어. f 프라임은 뭔데 y 프라임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뭐야?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되는 거야. 괜찮아? 결국 다 같은 얘기. 어퍼치나 매치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게 안 한다고 해본 거지.
결론은 뭐다 결론은 그냥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결론은 그냥 y에 대한 식이 주어지면 그냥 y 값을 미분하고 여기다 뭐만 곱주면 된다고? y 값만 곱주면 된다. 다만 기억은 좀 해야 되는데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는 사실은 기억을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또 나쁜 놈들이 이런 거 시키거든. x제곱 2의 y제곱 미분하래. 이거는 x에 대한 어떤 함수인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도 함수라서 고부의 미분의 대상이야.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하는 거야. 민구가 안녕? 안녕해? 안녕하네요. 아니. 자. 네, 이제 쌤이 자주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수학이 쉬웠으면 너희 위에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수학을 쉽다고 했겠지. 그렇잖아. 너 근데 수학 쉽단 말 들어봤어? 네. 그런 말 하는 애들 보면 꼭 약간 이제 둘 중에 하나 진짜 완전 찐 천재거나 아니면 약간 독특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고 다 생각해. 앞에 사람들이 다 바보야? 바보 아니야, 맞지? 진짜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사실. 깔끔해. 자, 두 번째. 그 와중에 이과는 어떻다? 더 적다. 수능에서 미적분 치는 사람은 더 적다. 이유는 뭘까? 어려워서 쉽지 않아. 깔끔해. 오케이. 아니, 어쨌든 쌤이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쌤의 컨디션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 좀 더 쌩쌩했으면 지금 미적분 수업을 좀 안 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감 좀 풀었는데 미안. 오케이. 자, 여튼 합시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 그래도 뭔 말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쪽으로 가냐면 118쪽 가죠. 118쪽. 첫 번째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는 3이에요. 이런 건 이제 그냥 눈 감고도 풀지. 자, 그냥 이거 그냥 깡 미분하자는 얘기야. x제곱을 미분하면 2x 더하기 2y y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x제곱 미분하면 2x y제곱을 y 대해서 미분해서 2y 뒤에 그냥 y 프라임 곱해줘. 2y를 y 대해서 미분하면 2 그리고 뒤에 y 프라임 곱해줘. 3을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안 복잡하다 맞지? 안 복잡하다. 기능적으로 안 복잡합니다. 재원이처럼 헤드뱅잉 안 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고 있지?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x분의 y 마이너스 y분의 x는 1. 이건 약간 고민되는데 쌤은 그냥 양변에 xy를 곱할 것 같긴 합니다. 분수식은 그냥 불편해. 오케이. 어쨌든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양변에 xy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지? 양변에 xy를 곱하는 거야. 그럼 이제 x 약분되어서 y제곱이 될 거고 y 약분되어서 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xy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y제곱 미분하면 2y 곱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x. 자, 요것도 사실 이것도 뭐라고? fx 같은 x에 대한 함수인 거야. 곱이 미분의 대상입니다. x 미분하면 1, y 그대로 더하기 x 그대로 y 미분하면 1 그리고 y 프라임을 곱해준다. 승진이 살아있어? 정신도? 그건 아니야. 혹시 어디에서 뻗었는지? 일단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수도 끝났지? 사실 우리가 이제 계산이라서 말 그대로 계산이라서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잘하면 참 좋지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하는 데는 사실 해볼 만하다. 잠깐 스스로 좀 해볼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숙제이긴 한데 그것도 좋지만 쌤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 그 뭐지 필수 예제 자체를 풀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옆에 풀이가 있으니까 내가 풀다 막히면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 115쪽이랑 118쪽에 이제 그 외계 변수 함수랑 음함수 미분 연습 좀 해보고 혹시 다 풀었으면 밑에 것도 좀 풀어보고 하십시오. 원래 오늘 쌤이 계획되어 있는 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요 여러 가지 남은 4개 마무리 짓는 거라 이계도 함수라는 건데 이계도 함수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미분 2번 하래. 그렇게 있겠어 그랬어. 그냥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미분을 할 줄 알면 이계도 함수라는 거 자체는 너무 간단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설명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역함수 미분 하나만 남았어. 그것만 마무리합시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제일 뒤에 위치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렵기도 하고 좀 담고 있는 얘기도 좀 많아서 뭐 그런 거긴 하겠지. 자, 선생님이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자, 우리가 이제 y는 fx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친구의 역함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지 사실?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는 우리가 이제 x는 fy라고 써도 좋고 그다음에 y는 f 인버스 x라고 써도 좋아. 둘 다 이제 역함수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바꾸는 순간 사실 역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미분하는 건 사실 이 함수를 미분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 편의상 이게 약간 불편하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얘를 gx라고 조금 써보자. 자, f 인버스를 임시로 g라고 하자.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fgx라고 씁시다. fgx는 뭐가 되지? 뭐가 되지? x가 되지. x. 맞지? 잘 아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꼴이지 지금? 합성함수 형태잖아, 맞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 이렇게 돼. 괜찮니? 그래서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 분의 1이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어. 괜찮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gx를 다시 원래대로 고쳐 쓰게 되면 얘는 f 인버스의 도함수는 f 프라임 f 인버스 x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써줄게. fa가 b라면 f 인버스 b는 뭐가 돼? a가 되겠지. 따라서 f 인버스 프라임 b는 f 프라임 a 분의 1 이렇게 보여져. 괜찮아? 괜찮아? 자, 시각적 효과를 해봅시다. 우리 그 역함수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성질인 것 같아.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관계? 원래 함수 역함수 그래프는 무슨 관계? y는 x의 진. 이건 진짜 잘 알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이 친구 y를 fx라고 하고 여기를 a, b라고 하자.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친구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가 y는 f 인버스 x가 되겠지. 요 점의 좌표가 e, a가 될 거야.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써야 되지? f 프라임 a라고 써야 되겠지.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지?
F 인버스 프라임 B라고 쓰면 되겠지. 붙여놨지. 오케이. 자, 근데 그 둘이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약간 삐꾸가 되버렸는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주황색과 이 노란색 사이의 관계가 뭐야 돼? 저 두 기울기도 yx 대칭해야 돼. 맞지? 그럼 내가 편의상 이 친구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자. 그럼 혹시 저 주황색 직선의 관계식은 뭐가 돼야 되지? 얘를 뭐 하면 돼? y는 x 대칭하면 주황색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는 my 더하기 n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 기울기 지금 뭐야? 노란색 기울기는 m인데 m이라는 친구가 f 프라임 a야. 혹시 주황색 기울기 알겠어? 주황색 기울기? 너무 어렵지? 민구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주황색 기울기 뭐야? 양변을 m으로 나누면 바로 기울기잖아. 소소하다. 자, m분의 1이 뭐라고? f 인버스 프라임 b야. 괜찮아?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똑같잖아.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 맞지? 식이 똑같지 않아? 괜찮니? 자, 그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라고 줘줬어.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재원아, 저 함수는 역함수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사실 당연히 가지는 걸 예로 들었겠지.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 민구가 저 역함수를 가진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저 1대1 대응이야. 어떻게 확인하지?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양수다. 뭐만 하지? 증가만 하지. 증가함수야. 그럼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이지. 따라서 뭘 가져? 역함수를 가져.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f 인버스 프라임 3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찾아야 되는 이걸. 다시 이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f 무언가가 3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거야. 얘가 함수값이 3이 되고 싶대. 얼마가 필요해? 너무하잖아, 맞지? 근데 실제 이런 숫자가 나와. 실제 이런 숫자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대수적 계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예쁜 숫자들만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f1은 3이야. 그러면 f 인버스 프라임 3은 뭐야? f 프라임 1분의 1이라고. f 프라임 1은 얼마야?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자, 만약 뭘 넣어볼까? 여기 숫자를 우리가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1도 괜찮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 f 인버스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f 무언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거지. 오케이? 여기 뭐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f 프라임 그렇지.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 쓰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 빼기 2니까 2가 되겠네. 얘는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괜찮아? 근데 이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냥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 이건 뭘까? 다시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한데 이건 뭘까?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럼 뭐지? 1이야 1.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지. y를 y에 대해서 미분해도 1이야. 그럼 내가 이걸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까 여기서 x는 fy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지금 내가 얘를 dx y가 되어서 이 함수의 도함수는 역수 수치하면 얘가 f' 거꾸로 썼네. 다시 dy dx를 썼어야 돼. 거꾸로 써서 쌤이 착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f' y 얘는 뭐야? 지금 내가 y가 f 인버스 x일 때 저희가 밑에 보면 y가 f 인버스 x일 때 도함수를 구한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똑같은 느낌. 저렇게 볼 수도 있어. 저는 이건 약간 서두른 거. 근데 이제 뒤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잠깐 이야기하는 거. 자, 거기 이거는 그냥 쌤 앞에 이거 쌤 너무 복잡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흘려도 괜찮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어. 거기 그 117쪽에 2번 때문에 하는 겁니다. x는 y의 5제곱 더하기 2y라고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dy dx를 구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를 그냥 우리 dx 이걸 쓸 거거든. 그래서 dy dx dx dy 분의 1과 같아. 그래서 얘를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5y 4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dy dx가 분명히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맞지만 그 식이 y에 대해서 표현되었고 이대로 둬도 괜찮아. 왜냐면 이걸 다시 x에 대해서 고쳐 쓰려면 y와 x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y 대신 x를 집어넣으려면 이게 y는 꼴로 정리가 돼야 되잖아. 얘를 y는 꼴로 정리하는 건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함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진짜 안 중요하지.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메인스트림에 벗어나 있습니다. 책이 있어서. 근데 다시 개념서에는 다 있어. 개념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필수제 3번도 사실 그 얘기지. 필수제 3번 볼게요. 여기 있는 걸 쓰기 못 봤거든요. 자, 1번에서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이렇게 줘. 문제에서 dy dx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dx dy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 식은 이거는 이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서 그냥 3y 제곱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끝이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쌤이 봤을 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여기다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y dx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y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에요. 얘는 그냥 넘어갈게. 쌤이 설명하기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약간 말이 이유를 일반적인 게 이미 설명을 다 했어, 알았지? 저렇게 하면 된다는데 불편하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설명 사실 다 하긴 해서. 자, 넘어갑시다. 우리 그 필수의 4번 갈게요. 4번 여기서 그냥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f2가 1이고 그 다음에 f'1이 잘못 썼군요. f1이 2였는데 맞죠? 그 다음 f'1이 1일 때 g'2의 값을 구하는 g'2의 값을 구하는 거 아까 뭐랑 똑같다고 했지? f' 무언가 분의 1과 똑같다고 했지. 그 무언가가 뭐였어? 여기 있었네.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지. 다시 f1이면 g'2는 f'1분의 1이라고. f'1이 1이었으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괜찮아? 이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조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fx가 재원이는 이제 그냥 전면이구나. 재원아 살아있니? g'1을 값으로 구하래. 자, 그러면 f' 무언가 분의 1이 될 거고 우리는 f에 뭐 넣으면 1이 되지?
0 넣으면 1 되지. 얘는 f 프라임 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저거 미분하면 잘 알겠지만 f 프라임 0은 뭐랑 같지? 다항함수에서 f 프라임 0은 항상 뭐랑 같지? 1참 개수랑 같지. 그래서 이제 그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일단 쌤이 약간 그 유보적인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이제 수투가 이제 막 아마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거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할 건데 너희는 이미 어려워졌나? 그때부터 들어갔다고 하던데 선생님이 맞지? 이제 지금 하면 아마 이제 비호하게 막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겠지. 지금 좀 피곤해진단 말이야 사실. 근데 이제 미적분은 조금 부담이 적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쌤한테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좀 이거는 너무 어려우면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다 하긴 해야 됩니다. 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수능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수능에서 지금 문제가 8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미적분 전체로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얘는 우선순위에서 매우 떨어져. 매우 떨어져. 그래서 이제 흐름상 안 나오게 되는 것도 사실 좀 큽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안 나오긴 했는데 워낙 쌓이더라서. 자, 하여튼 자, 진행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y는 뭘 해볼까? 역함수를 가진 함수.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없군요. 감이 떨어졌어 그래.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함수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이제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군요. 감이 진짜 떨어졌네. 정의역에 제한을 걸면 되긴 하는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걸면 되긴 할 겁니다. 역함수를 가지긴 하거든. 이제 역함수를 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y 프라임을 구하자고. 근데 이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부분에 2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저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2x 더하기 1, 어차피 얘는 양수란 말이야. 2x 더하기 1이 이제 양수기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약간 짜쳐서 0으로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증가만 하니까 뭘 가져?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가 되겠지. 저 함수에 대해서 뭐 이제 ln3에서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역함수의 미분계수. 저 함수의 역함수의 ln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를 편의상 우리가 이제 f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f 프라임 무언가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이 친구를 편의상 다시 fx라고 해놓으면 뭐가 돼? 얘가 ln3이 나오는 x 값이 얼마야? 1이잖아. 지금 여기 1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3이 될 테니까 1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익혀야 되는 거 어쨌든 기능이야, 기능. 괜찮아? 이제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계도 함수 할게. 이계도 함수. 얘는 이제 그냥 2번 미분함을 이계도 함수라고 하고요. 만약 3번 미분하면 3계도 함수, 혹은 이제 그 3번 이상을 이제 고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루는 건 이계도 함수까지만 다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프라임 x 더하기 h 빼기 f 프라임 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저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저걸 이계도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제 f2 프라임 x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이 f2 프라임 x랑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y2 프라임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dy dx 라인이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미분하라는 거는 이 dy dx가 사실 f 프라임 x거든.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저걸 미분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자, 이게 뭐랑 같다고 했지? f 프라임 x랑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를 하고 싶으면 앞에다 ddx를 붙이는 거야. 다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 앞에다 ddx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dy dx를 미분하라고 하고 싶어. 그럼 앞에다 뭐 써야 돼? ddx만 쓰는 거야. ddx만 쓰는 거야. 이게 이계도함수 표현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히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dy dx.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어, 알았지? 왜가 아니라 약속의 영역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d 있으니까 d 제곱 쓰는 거 괜찮잖아, 맞지? 여기는 d xx 다 있는데 왜 dx 제곱만 쓰냐고. 몰라. 그냥 정해. 그냥 받아들이면 대상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나머지는 괜찮구나. 이거는 이제 d2 dx 제곱 프라임 x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계도함수 표현이고, 사실 이제 이계도함수는 그냥 처음 미분한다고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저게 어려워질 때는 이제 네 개 변수 함수의 이계도함수는 많이 어렵거든. 그거는 그냥 겨울에 하십시오.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나와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 문제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x 세제곱 ln x야.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곱은 미분의 대상이니까 3x 제곱 ln x 쓰고 더하기 x 세제곱 그대로 두고 ln 미분 x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x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걸 또 미분하는 거지. f 프라임 x를 쓰는 거지. 그럼 3x 제곱 미분하면 6x ln x 더하기 이제 3x 제곱 그대로 두고 ln 미분하면 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요건 x 제곱이었잖아. 미분하면 2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6x ln x 그리고 더하기 여기 3x 여기 2x 더하기 5x. 그냥 두 번 미분하면 됩니다. 아무런 어떤 특별한 함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계도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다시 다루겠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일이고, 우리 재원이랑 민수는 좀 이따가 승우쌤이랑 상담 좀 하십시오. x 더하기 1 곱하기 2의 dx 제곱. 자, 이 친구에 대해서 f 프라임 0이 2고 f2 프라임 0이 2고 f 프라임 0이 2고 f2 프라임 0이 마이너스 3. 그때 상수 AB의 값으로 과실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해서 f 프라임 x는 2의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곱하기 2의 bx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 1 그리고 더하기 0을 대입하면 a 그리고 2의 0제곱 1 그리고 b 이 친구가 2가 되는 거네. 자, f2 프라임 갑시다. f2 프라임 x를 가게 되면 얘 미분은 b 곱하기 2의 bx 제곱이 되고 더하기 앞에 거 미분 그러면 1 2의 bx 제곱 그대로 쓰고 곱하기 b는 나중에 다 곱하기를 묶을게. 더하기 그 다음에 x 더하기 a 곱하기 2의 bx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전체 곱하기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계산이 조금 힘이 안 나왔지. 다시 0을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0a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되고 그리고 다시 b를 곱하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3. 근데 아까 AB가 1이래. AB가 1.
이 친구도 1인 거지. 그럼 2b, b, 3b가 마이너스 3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고. 계산량이 좀 많긴 하다 많지. 계산량이 좀 있습니다. 미적분은. 자, 또 끝났군요. 자, 오늘은 더 이상 진도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 같아. 혹시 오늘 설명 들은 것 중에 질문 있어? 질문? 자, 네, 이게 쌤이 아까 그 체인 룰을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결국 이 체인 룰이 사고의 확장에서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 외계 변수도 결국은 체인 룰로 유도가 되는 거고. x가 잘못 말했는데 이제 x가 ft라고 주어지고 y가 ct라고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 dy dt를 체인 룰에 의해서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dy dx 곱하기 dx dt를 고쳐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차피 x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난 dy dx만 남기고 x에 대한 t에 대한 식이지. 잘못 말했어. 그냥 식이니까 넘겨도 괜찮아. 그래서 dy dt. 원래 이렇게 유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방금 쌤이 논리 기반이 뭐였지? 체인이 합성함수 미분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배우고 난 모든 것은 논리적 베이스가 합성함수 미분이야.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미분에서 체인 룰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해. 사실. 하긴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돼. 외워. 연습해. 라고밖에 설명 못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사실 그게 사실 수학은 아니긴 하잖아. 그렇지?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메인스트림 보통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사이드 몇 가지만 그런 식으로 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럼 이건 뭐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f' t. 얘는 그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이제 g'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외계 변수 미분이었어. 오늘 집에 가서 풀 수 있을까? 가능하면 오늘 배운 거는 오늘 그 대표형 풀어봐야 돼. 알았지?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특히 누구냐 스무쌤반은 오늘 또 수투까지 해야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좀 빡빡하긴 할 건데 시간 계획 잘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원이 빼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시죠? 재원이 진짜 입만 잘했다. 와. 재원아 다행히도 뭐 너의 미래가 걱정되진 않나. 어떻게 살고 있겠지. 그렇지. 살고 있겠지. 그리고 너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어떻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지금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약간 품위가 떨어지는 상황이 좀 자주 있을 수도 있다 저런 건데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오케이. 진짜 질문 없어? 그러면 이건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어?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겠구나. 오늘 한 게 뭐지? 합성함수 미분, 그다음 매개변수 미분,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이게도 없어. 이렇게 5개 나왔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 논리가 특별히 중요한 건 2가지야. 합성함수 미분이랑 역함수 미분. 이 2개가 좀 논리가 중요해. 역함수 미분은 대칭성 이것까지 같이 확장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수능에서 역함수가 나올 때는 보통 의미를 담고 나와. 역함수 음함수 매개변수는 거의 계산 문제로만 나와. 한 2문제 정도 예외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계산 문제. 그래서 그냥 계산 잘하면 충분하다고요. 역함수는 약간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고 합성함수는 근본이고 걔가 근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없어 질문? 질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채울까? 일찍 끝내주는 거 없어. 쌤 생각에. 재훈아, 하루 이틀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유진아, 홀로 끄지 말자. 알았지? 질문할 거 없어? 뭐가 어려웠어? 아까 너 역함수부터 썰렸나? 아니면 음함수부터 썰렸나? 그 전에 썰렸어?
합성함수는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전체를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야. h 프라임 gf 곱하기 다시 이거를 미분한 걸 곱하는 거지. 속함수를 g 프라임 fs 이렇게 쓰는 게 이제 3개짜리 합성된 형태거든. 근데 이거 어차피 많이 나와. 별거. 별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fx를 u라고 하자. 그 다음에 gu를 z라고 하자. 그 다음에 hz를 y라고 하자. 이런 관계가 사실은 저기에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을 어떻게 고쳐 써도 괜찮냐면 h 프라임 z. 왜냐하면 gu가 z니까 곱하기 g 프라임 u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고쳐 써도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h 프라임 z라는 건 이 친구가 y인데 y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게 h 프라임 z거든. 그래서 얘는 dy dz라고 쓸 수 있어. g 프라임 u라는 친구는 z를 u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dz du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f 프라임 x라는 건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du dx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y가 x에 대한 함수였는데 걔를 미분한 거잖아. 얘는 dy dx. 그래서 이렇게 체인 룰을 보일 수 있어. 그러면 뭐처럼 dz끼리 약분되는 것처럼 du끼리 약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게 체인 룰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에서 한 번 더 리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매개 변수는 방금 전에 이제 아까 저기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는 진짜 기능이라서 그게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함수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가 기본적인 컨셉이야. 얘가 제일 중요해. 그럼 결론은 뭐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g 프라임 y는 y 곱하기 y 프라임. 가끔 학교 쌤들 중에 여기 y 프라임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dy dx라고 써주면 돼. 쌤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얘를 y 프라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쌤들은 뭐랄까 원리 원칙에 좀 충실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하면 일관성있게 실정하면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쌤처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것만 잘 하면 사실 다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줬다고 할까? 이렇게 줬다고 해보자. 자 이걸 미분해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변은 쉽다 맞지? 우변은 어떻게 하지? 우변은 2x 더하기 2의 y 제곱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하면 끝나. 괜찮니?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x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야.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의 y제곱. 그리고 y를 미분한 걸 곱해주는 거야. y 미분하면 얼마? 1. 그리고 뒤에 y 프라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괜찮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sin xy를 미분할 건데 그럼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야. 그래서 코사인 xy 쓰고 곱하기 xy를 미분한 걸 써줘야 되거든. xy는 x라는 함수와 y라는 함수를 곱한 거야. 구분 미분 대상이야.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니? 그리고 우리는 y 프라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y 프라임이 함수인 겁니다. 도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원한다면 y 프라임 능꼴로 필요하다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음함수 미분. 자 역함수 미분은 다시 이게 아까 쌤이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우리가 그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 역함수를 우리가 x는 fy라고 쓰거든. 이렇게 가는 순간 이제 얘는 약간 별개의 함수가 되는 거야. 별개의 함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를 y 있는 걸로 고쳤으면 f 인버스 x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 우리 아까 봤다시피 이제 x는 y 5제곱 더하기 2y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y는 꼴로 정리를 할 거냐의 문제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때는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건 이것도 인풋이 누구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인풋은 x야, 아웃풋은 y야. 이건 근본이 근본, 함수에서 기본적인 약속이야. 그래서 넘어왔다고 하는 거야. 얘랑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 알지?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 이걸 가지고 해보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건 항상 뭐라고? 미분 계수는 dy dx야. dy dx를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어. 근데 봤더니 이 친구는 사실은 뭘로 하기 더 좋게 생겼어?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더 좋게 생겼잖아, 맞지?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자. dx dy는 5y 4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쌤이 앞에서 했던 이게 뭐야? dy가 1이므로 dy 체인룰에 의해서 dx 곱하기 dx dy가 1이다. 따라서 dy dx는 dx dy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거였잖아.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답은 이거면 된다. 이걸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끝난 거야. 오케이? 그 얘기였어. 사실. 자, 이게 역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얘기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이제 그냥 계산이지, 계산. 계산은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g와 f가 역함수 있고, 자, 그러면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1이다.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는 1이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fa는 b다가 있어. 내가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게 되면 g 프라임 fa는 b야. b는 f 프라임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에서의 근본식이 되는 거지.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미분 계수랑 g라는 함수, 역함수의 b에서의 미분 계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곱해서 1 되는 관계라. 아까 그림 이렇게 비친대로 보여줬잖아, 맞지? 역수 관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겠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역함수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원래 함수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서 대칭시킬 거야. 역수를 취할 거란 얘기지. 그러려면 뭘 찾아야 돼? 원래 함수에서 b가 나오게 만드는 x좌표를 찾아야 거기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를 찾는 거야. 이거 조금 나아. 0.1% 정도 나아지지 않았어? 정리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는 것들이 생기고 나서 들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자. 겨울방학 때 이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한결 솔직히 그렇지, 맞지? 겨울방학 때 들었는데 내가 이걸로 내신을 수능도 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조건이 어렵긴 하구나. 뭐 이게 다들 어렵다고 하더만 이유가 있었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겨울방학 때 찐 열심히 하지 뭐 이 정도로. 오케이. 승민이 그때 승민이 무조건 좀 해본 적 있어 한번? 예.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하더라. 걱정했던 것보다. 너 다음엔 더 잘하겠네, 맞지?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연결이